미래는 고요한 밤. 가끔씩 오래된 책장을 응시하곤 했다. 그곳에는 의학 전공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녀의 삶은 그 책들처럼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 오후 근처에 있는 작은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유일한 활력소였다. 오늘은 특히 어리고 병약한 지우라는 아이가 미래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보육원의 아이들은 버려진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다. 미래는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비록 그녀의 삶도 늘 부족했지만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이라도 기꺼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본성이었다. 그 순간 미래의 귓가에 작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환청이겠거니 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편 보람은 오늘도 그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캔버스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가나는 예술가의 숙명처럼 따라다녔고 그녀는 늘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래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항상 작은 비닐봉투에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료를 담아왔다. 비좁은 골목길에 버려진 낡은 판잣집. 그곳에 살고 있는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보며 보람은 주머니에 남은 몇 안 되는 동전을 털어 가장 저렴한 사료를 샀다. 그녀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혼잣말을 했다. 나도 너희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어. 이 좁은 세상 밖으로. 고양이들은 보람의 다리에 몸을 비볐고 그녀는 그 작은 생명체들의 온기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미래는 밤늦도록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그녀는 요즘 들어 유난히 꿈을 많이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어둡고 울창한 숲속에 서 있었다. 나무들은 뒤틀린 팔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은 늘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찾아. 너의 길을.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의 뒤편 왼쪽 귀 밑에는 희미한 별 모양의 흉터가 유난히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흉터는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그녀는 늘 긴 머리카락으로 감춰왔다. 부모님께 물어봐도 어릴 때 다쳤던 거야라는 막연한 대답뿐이었다. 그녀는 이 흉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보람은 잠들기 전 늘 목에 걸고 있는 물방울 모양의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이 목걸이는 부모님도 그 출처를 모른다고 했다. 어릴 적 너희를 데려왔을 때부터 하고 있던 거란다. 늘 듣던 대답이었다. 목걸이의 재질은 평범한 은이었지만 투명한 물방울 모양의 돌멩이는 묘한 빛을 내뿜었다. 가끔 그녀는 목걸이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그녀는 이 목걸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정을 주는 부적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부모님. 김씨 부부는 미래와 보람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두 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늘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곤 했다. 특히 쌍둥이의 출생 배경이나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래는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이 자신들의 개인사를 말하기 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미래는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찬 공기는 묘한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의학 저널 한 권을 발견했다. 겉표지는 낡았지만 내용은 흥미로웠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미지의 영역 탐구라는 제목 아래 인간 유전자의 특정 조합이 지닌 잠재적 능력에 대한 가설이 적혀 있었다. 미래는 가볍게 페이지를 넘기다 멈칫했다. 특정 유전자 마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첨부된 희미한 그림이 그녀의 뒤통수에 있는 별 모양 흉터와 놀랍도록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저널을 조용히 덮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우연의 일치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의 삶 속에 숨겨진 어떤 실마리일까? 그녀는 저널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보람은 그날도 그림을 그리다 말고 붓을 내려놓았다. 아무리 애써도 자신의 그림은 늘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재능이 없는 걸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걸까?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늘 막연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작업실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거리에 늘어선 상점들의 화려한 간판 불빛 속에서 그녀의 눈은 우연히 한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 멈췄다. 진열장 안에는 먼지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낡은 동화책 한 권이었다. 별과 물방울의 전설이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집어들자 표지에 그려진 별과 물방울 문양이 그녀의 흉터와 목걸이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을 펼치자 고대 문자로 쓰인 듯한 알 수 없는 그림과 함께 짧은 시가 적혀 있었다. 어둠이 깊어지면 별이 길을 밝히고 물이 마르면 물방울이 생명을 찾으리. 두 존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숨겨진 힘을 깨닫고 보람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시가 자신의 흉터와 목걸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녀는 책을 조심스럽게 덮고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책을 샀고 미래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마치 이 책이 자신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자매는 오랜만에 한 집에 모여 식사를 했다. 미래는 조용히 의학 저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보람은 자신의 목걸이와 관련 있는 듯한 오래된 동화책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견한 작은 단서들이었지만 그 조각들은 묘하게도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언니, 혹시 우리 친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보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늘 궁금했어. 하지만 부모님은 늘 대답을 피하셨잖아. 그 순간 보람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흔들었다. 그럼 우리 이걸로 알아볼까? 요즘 유행하는 DNA 검사래.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야. 혹시 알아? 우리가 잃어버린 로열 패밀리일지도. 미래는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그녀는 과학을 믿었지만 이런 유행성 DNA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보람의 끈질긴 설득과 함께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미지의 갈증이 그녀를 움직였다. 어쩌면 이 DNA 검사가 그녀의 꿈과 흉터,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한 답을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재미삼아. 미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자신들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 줄은. DNA 샘플이 담긴 작은 상자가 우편함에 넣어지는 순간
두 자매의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들의 평온한 삶은 이제 곧 터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며칠 후 미래와 보람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지는 DNA 검사를 의뢰했던 연구소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도 심각했다. 김미래 씨, 김보람 씨 맞으시죠? 저희 연구소입니다. 죄송하지만 검사 결과에 대해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저희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보람은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이상해. 그냥 검사 결과인데 왜 병원으로 오라는 거지? 혹시 우리한테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미래 역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녀였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다. 설마 내 꿈과 흉터가...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보람의 손을 잡았다. 일단 가보자. 직접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두 자매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침묵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병원 대기실은 한산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김 박사의 진료실로 안내했다. 김 박사는 중년의 의사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미래 씨, 김보람 씨,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두 분의 DNA 검사 결과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람과 미래에게 그래프와 수치들을 보여주었다. 그 복잡한 숫자들은 미래의 의학 지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두 분의 유전자는 일반적인 인간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정 배열과 마커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비범한 능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는 자신의 귀 뒤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저널의 내용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보람은 자신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다. 능력이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사님, 보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분의 DNA가 현재 보호자이신 김 씨 부부의 DNA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보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김 씨 부부 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저희는 누구의 딸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고 미래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늘 궁금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듣게 된 것이다. 김 박사는 당황한 두 자매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전자 마커는 특정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추적해온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조직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두 분의 안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미래는 문득 자신의 어두운 숙금과 속삭이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흉터.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럼 9.11은 왜?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김 박사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사실 이 정보를 알아낸 직후 저는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두 분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접촉하고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이런 특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려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집단입니다. 두 분은 지금 그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두 자매의 가슴에 박혔다. 평범했던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속인 건가요? 보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도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두 분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두 분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정보에 따르면 그 조직은 이미 두 분의 정보를 파악하고 추적을 시작했을 겁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벌써 온 건가? 그는 다급하게 두 자매를 진료실 안쪽의 비상구로 밀어 넣었다. 이쪽으로 도망치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절대 잡히지 마십시오. 이곳을 벗어나서 제가 아는 안전한 곳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미래와 보람은 김 박사의 말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비상구 계단을 따라 허둥지둥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박사 그들을 어디로 보냈나? 김 박사의 단호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모른다. 그들은 이미 떠났다. 차가운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가는 보람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녀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언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잡았다. 미래 역시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단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잡으려 한다고.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공허함이 분노와 결의로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닥쳐온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두 자매는 병원 뒷문으로 뛰쳐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부모님과의 관계, 평범한 삶,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뒤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다. 그들은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내던져졌고 살기 위해 달려야만 했다.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새로운 삶의 막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오르고 있었다. 병원 뒷골목의 어둠은 두 자매에게 익숙지 않은 공포를 선사했다. 쿵, 쿵.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울렸다. 보람은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미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변을 살피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으려 애썼다. 그들의 귀에는 김 박사가 소리쳤던 절대 잡히지 마십시오 라는 절규가 맴돌았다. 골목을 벗어나 넓은 도로로 나오자마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셋이 튀어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은 김 박사가 말했던 조직의 사람들이 분명했다. 김미래, 김보람,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섬광탄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보람은 순간적으로 언니의 팔을 잡고 뒤로 물러섰다. 싫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은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미래는 직감적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한 괴한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훈련된 움직임은 그들을 포위하려 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그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남자 중 한 명이 보람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섬광탄이 번쩍이는 순간 보람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미래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별 모양 흉터가 타오르듯 선명하게 빛났다. 마치 본능처럼. 그녀는 손을 뻗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파동이 남자를 덮쳤고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뒤로 수미터 날아가 건물 벽에 거세게 부딪혔다. 화당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었다. 보람은 눈을 떴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경악했다. 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투명한 파동이 남자를 날려버린 것이었다. 그때 다른 남자 한 명이 미래에게 돌진했다. 그는 한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이제 포기해라. 그의 외침이 들려왔다. 미래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 남자가 미래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옆에서 쓰러져 있던 보람의 손에서 강렬한 빛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목걸이가 맹렬히 빛나기 시작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빛이 남자의 시야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남자는 눈을 가리고 비틀거렸고 그 틈을 타 미래는 남자의 품에서 벗어났다. 미래와 보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래보람 괜찮으세요? 김 박사는 다리를 절뚝이며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두 자매가 방금 사용한 능력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역시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 그들은 진정 특별한 존재들이야.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비밀은 철저히 지켜져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쓰러졌던 첫 번째 남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정이를 꺼내 다급하게 보고했다. 대상들이 예상치 못한 능력을 발현했습니다. 통제불능 즉시 지원팀을 보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정이를 통해 어딘가로 전달되었다. 이 특수요원 릴리 다만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사 독tor. 팍는 그저 두 자매가 연구실에 필요한 재료일 뿐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현한 힘은 단순한 재료의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미래가 보여준 물리적 충격파와 보람의 강력한 섬광은 상상을 초월했다. 리는 보고 후 즉시 박사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박사님, 그들은 단순한 피험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리는 두 자매의 뒤를 쫓기 위해 차에 올라탔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자매를 잡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그들의 능력에 대한 묘한 경외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박사의 지시를 이행해야 했지만 동시에 이 능력의 진정한 가치를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서울 외곽의 한 비밀 연구실. 흰 가운을 입은 키 작은 남자. 박사. 독터. 파커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CCTV를 통해 촬영된 미래와 보람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리 요원의 보고를 들은 그의 눈은 광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하하하, 마침내 완전한 표본을 찾았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군. 그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 그는 미친 듯이 웃었다. 박사는 자신이 진행해온 프로젝트 오메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두 자매였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전 부대 비상, 김미래와 김보람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박사의 목소리는 연구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눈에는 탐욕과 집착이 가득했다. 그의 야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 박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미래와 보람을 데리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쪽입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비상 통로가 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눈은 두 자매의 능력 발현에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들은 평범하지 않은 존재였다. 미래와 보람은 김 박사를 따라 정신없이 달렸다.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방금 전 자신들이 행한 일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손에서 실제로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이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이 힘은 그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이제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를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김 박사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필사적으로 두 자매를 이끌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산업단지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때 김 박사가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던 폐쇄된 지하 연구실이었다. 녹슨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습하고 어두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내부에는 먼지 쌓인 실험 장비들과 복잡한 회로도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간신히 길을 밝혔다. 이곳은 과학적 탐구의 흔적이자 동시에 잊힌 비밀들이 잠들어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미지의 힘을 가진 두 자매에게 자신들의 근원을 찾아야 하는 싸움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인간 잠재력 연구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박사와의 연구가 어긋나면서 폐쇄되었지만 아직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가옥입니다. 김 박사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다. 하지만 이곳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추적해올 테니까요. 그의 말은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다. 미래는 연구실 안을 둘러보았다. 복잡한 기계들과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한 서류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의학을 전공한 그녀의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자신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보람은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평범한 삶은 이제 끝난 걸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미래는 보람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해. 우리가 왜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었다. 김 박사는 벽 한쪽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모니터를 켜며 말했다. 저는 이 연구실에서 특이 유전자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두 분의 유전자는 제가 이론으로만 예측했던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아마 그들이 여러분을 찾으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는 화면에 알 수 없는 유전자 배열과 함께 복잡한 구조의 그림을 띄웠다. 그 그림은 미래의 흉터와 보람의 목걸이 문양을 연상시켰다. 그때 연구실 입구에서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사의 조직원들이 입구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려는 소리였다. 김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벌써 찾아냈군. 그들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는 다급하게 주변을 살폈다. 이 폐쇄된 공간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요새가 될 것이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비상 탈출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김 박사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녹슨 철문을 잠그려 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조직원들이 문을 부수고 침입한 상태였다. 그들의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특수 요원리가 서 있었다. 김 박사 쓸데없는 저항은 하지 마라. 순순히 그들을 넘겨라. 리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의 탐욕 때문에 더 이상 죄 없는 생명을 희생시킬 순 없어. 그는 품속에서 작은 전자 충격기를 꺼내 리 요원에게 겨눴다. 리 요원은 비웃으며 순식간에 김 박사를 제압했다. 김 박사는 리 요원의 손에 들린 주사 바늘에 찔려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몸은 경련했고 눈은 점점 흐릿해졌다. 미래, 보람. 도망쳐. 그의 희미한 속삭임이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미래와 보람은 김 박사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유일한 조력자가 쓰러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리 요원은 쓰러진 김 박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어리석은 노인네 같으니.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조직원들이 총을 겨누며 두 자매에게 다가왔다. 미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김 박사가 쓰러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그들을 향한 마지막 염려가 담겨 있었다. 도망쳐. 그의 눈빛이 말했다. 그 순간 박사의 목소리가 연구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미래, 보람 너희는 내 최고의 걸작이다. 어디로 숨든 소용없다. 너희의 힘은 모두 내 손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그 힘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박사의 웃음소리는 광기 그 자체였다. 이 연구실은 곧 봉쇄될 것이다. 그리고 산소가 희박해질 거다.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곳을 탈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나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고통 없이 잡을 수 있겠지만 하하하. 미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산소 희박 봉쇄. 이것은 박사가 그들을 시험하는 혹은 고문하는 방식이었다. 주변의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천장에 설치된 통풍구에서 불쾌한 소리가 들려왔다.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언니, 숨쉬기 힘들어. 보람이 헐떡이며 미래에게 매달렸다.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미래는 보람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괜찮아.
보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진 힘을 믿어야 해. 그녀는 연구실 곳곳을 스캔하듯이 훑어보았다. 통풍구, 전선, 기계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들이 빠르게 조합되기 시작했다. 의학 서적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방금 발현한 미지의 능력이 융합되는 듯했다. 리는 두 자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이들은 단순한 피험자가 아니었다. 이들의 눈빛에는 강렬한 생존 본능과 함께 알 수 없는 잠재력이 빛나고 있었다. 잡아라.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리가 명령했다. 조직원들이 다시 공격해왔다. 미래는 자신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형성하려 애썼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빛이 희미하게 피어올랐고 조직원들이 던진 섬광탄이 그녀의 방어막에 부딪히자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방어막을 유지하며 보람에게 외쳤다. 보람, 저쪽에 있는 환기 시스템을 공격해봐.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보람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언니의 목소리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손에 든 물방울 목걸이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심호흡을 한 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환기 시스템을 향해 뻗었다. 그녀의 손에서 눈부신 황금빛 섬광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환기 시스템의 복잡한 회로를 관통했다. 찌지직 스파크가 튀면서 시스템이 과부에 걸렸다. 젠장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환기 시스템이 고장나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탁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미래는 다른 것을 깨달았다. 환기 시스템의 고장은 오히려 또 다른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미래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쓰러진 김 박사의 시선을 쫓았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한쪽 벽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낡은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있었다. 김 박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알려준 것이었다. 미래는 보람의 손을 잡고 그 벽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조직원들이 뒤따라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미래는 벽에 손을 대고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충격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의 에너지를 주입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벽의 구조를 느끼고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벽에 집중되자 벽면에 거미줄처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쾅! 거대한 소리와 함께 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너머로 어두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람은 주저할 틈도 없이 언니의 손에 이끌려 통로 속으로 뛰어들었다. 리가 부서진 벽을 응시했다. 그는 두 자매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사님, 그들은 단순한 피험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화된 존재입니다. 그의 보고가 뇌리를 스쳤다. 그는 즉시 무정의를 들고 박사에게 보고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힘으로 탈출로를 만들었습니다. 추격조를 투입해야 합니다. 박사는 스피커 너머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흥미롭군. 역시 내 걸작답군 좋아. 그들의 한계를 시험해봐라. 그들이 진정으로 내 계획에 필요한 존재인지. 박사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조직원들이 지하 연구실로 투입되기 시작했다. 미래와 보람은 어두운 통로 속으로 깊숙이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앞에서 다가오는 공포는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서 뿜어져 나왔던 힘의 기억은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들이었다. 이 지하 연구실은 그들에게 닥쳐올 궁극적인 시험의 서막에 불과했다.
지하 통로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뒤에서는 조직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미래와 보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맹렬히 달렸다. 그들의 폐는 뜨겁게 타올랐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했다. 언니 저기 빛이 보여. 보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곳은 지하 연구실의 메인 실험실과 연결된 통로의 끝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었다. 거대한 원형홀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솟아 있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홀 주변으로는 복잡한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거대한 메인 컴퓨터가 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 홀의 사방에서 박사의 조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을 이끄는 이는 다름 아닌 박사 독터 파크 자신이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두 자매를 응시했다. 그의 뒤에는 리 요원과 다른 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 나의 걸작들. 박사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하지만 이제 너희의 쓸모가 다했다. 미래는 박사의 눈빛에서 광기를 읽었다. 당신이 우리를 만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박사는 비웃듯이 대답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완성했다고 해야겠지. 너희는 내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프로젝트 오메가의 정점이다. 너희의 유전제는 인류가 아직 깨닫지 못한 궁극의 힘이 잠재되어 있지. 이제 그 힘을 회수할 시간이다. 그는 손을 들자마자 조직원들이 두 자매에게 달려들었다. 미래는 보람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힘을 모았다. 그녀의 별 모양 흉터가 강렬하게 빛나며 주변의 기계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구실의 복잡한 시스템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모니터들이 지지직거리며 영상이 교란되었고 홀을 밝히던 조명들이 깜빡거렸다. 그녀는 모든 기계의 작동을 멈추려 애썼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 박사가 소리쳤다. 그는 손에 든 컨트롤러를 조작했다. 그러자 홀 중앙의 거대한 유리관에서 굉음과 함께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유리관은 너희의 유전자를 추출할 장치다. 고통은 없을 테니 걱정 마라. 단지 너희의 존재가 사라질 뿐이다. 하하하. 보람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그녀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목걸이가 마치 심장처럼 강렬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눈부신 백색 광선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유리관을 향해 뻗어나갔다. 쩌저적 유리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슨 짓이지? 당장 멈춰. 박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 두 자매의 힘이 이렇게까지 강력할 줄은. 리는 박사의 명령에 따라 미래에게 돌진했다. 그는 미래의 방어막을 뚫기 위해 특수 제작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쾅 리의 주먹이 미래의 방어막에 부딪히자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했다. 미래는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동시에 박사의 메인 컴퓨터를 향해 에너지를 방출했다. 찌지직 메인 컴퓨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모든 모니터가 꺼졌다. 박사는 경악했다. 내 데이터, 내 연구 결과가 이 빌어먹을.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미래를 붙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보람의 빛이 유리관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파사삭 거대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유리관 안에 담겨 있던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액체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사가 자신들의 유전자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물질이었다. 액체가 흘러나오자 홀 전체가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사가 절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듯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리가 다시 한번 미래에게 돌진했다. 순순히 항복해라. 더 이상 너희의 힘을 낭비하지 마라. 그의 주먹이 미래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미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응축하여 손바닥을 펼쳤다. 숨막히는 순간 리의 주먹이 미래의 얼굴에 닿기 직전 시간이라도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 박사의 분노에 찬 외침, 그리고 액체가 바닥에 고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느리게 재생되는 것 같았다. 미래는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김 박사의 쓰러지는 모습과 보람의 겁에 질린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그 순간 미래의 별 모양 흉터가 터질 듯이 빛났다. 그녀의 몸에서 마치 은하수처럼 무수한 푸른빛 입자들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그 입자들을 리의 주먹을 감싸는 형태로 응축시켰다. 리의 주먹은 마치 강력한 진동에 갇힌 듯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동시에 보람의 물방울 목걸이는 태양처럼 자결하며 그녀의 몸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폭발했다. 그 에너지는 홀 전체를 뒤덮으며 모든 조직원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미래는 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도구가 아니다. 그녀는 손에 힘을 주었고 리의 장갑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의 팔이 뒤로 꺾였다. 리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의 눈은 두려움과 함께 깊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들의 힘이 단순한 능력을 넘어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사는 이 모든 광경을 만견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실패와 좌절감이 가득했다. 이럴 리가, 내 완벽한 통제가. 그는 비틀거리며 홀 중앙의 장치에 손을 뻗으려 했다.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것을 본 미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바닥을 강타했다. 쿵 굉음과 함께 박사가 서 있던 바닥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박사는 그 균열 속으로 힘없이 빨려 들어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지하 연구실에 메아리 쳤다. 박사의 탐욕과 광기는 결국 그 자신을 집어삼켰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쓰러진 조직원들과 자네들만이 그들의 승리를 증명하듯 남아있었다. 미래와 보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해냈다. 자신들을 쫓던 악당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지켜냈다.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지하 연구실을 벗어나자마자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쓰러진 김 박사를 발견한 구조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싣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리 요원과 다른 조직원들도 체포되어 끌려 나왔다. 뉴스 속보는 실시간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다. 의문의 지하 연구실에서 벌어진 특수 능력자들의 대결 베일에 쌓였던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체 드러나 언론은 미래와 보람의 활약을 기적이라고 칭송했고 그들의 얼굴은 하루아침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SNS는 두 자매에 대한 지지와 찬사로 넘쳐났다. 저게 진짜야.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그들이 우리 사회를 구했어. 영웅들이야. 박사라는 놈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천벌을 받아야 마땅해. 여론은 박사와 그의 조직에 대한 분노와 미래와 보람에 대한 경외심으로 들끓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고아 출신 쌍둥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고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 되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가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리게 될 것이었다. 지하 연구실에서의 대격돌 이후 미래와 보람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박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고 두 자매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부둥켜 안았다. 김 박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해냈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들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사 덕터로 파크는 깊은 균열 속으로 사라진 후 그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광기 어린 연구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났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박사의 조직은 뿌리째 뽑혔고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리 요원은 체포되었지만 그는 두 자매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박사의 비윤리적인 실험을 폭로하는 데 협조하여 형량을 감면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과거를 반성하며 미래와 보람의 존재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김씨 부부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래야, 보람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 박사의 조직은 너희를 계속 찾고 있었단다. 너무 두려웠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미래와 보람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들의 눈빛에 담긴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말로 아끼고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람은 울면서 부모님을 용서했다. 미래는 조용히 부모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빠, 엄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듯했다. 정부는 미래와 보람의 활약에 대한 보상으로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두 자매는 그 돈을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상금의 대부분과 박사의 연구실에서 회수된 일부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김 박사의 이름을 딴 김 박사 기념 희귀질환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미래는 이곳에서 자신의 의학 지식과 새롭게 발현된 유전자 제어 능력을 결합하여 희귀 유전 질환 치료에 매진했다. 그녀는 빛나는 손으로 세포의 배열을 재구성하고 질병의 근원을 찾아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다. 센터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전 세계에서 희망을 잃었던 환자들이 찾아왔다. 미래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공허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았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다. 보람은 김 박사 기념센터 건물 한쪽에 별과 물방울 아트 갤러리를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다루는 능력을 활용하여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빛과 그림의 조화를 선보였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갤러리의 수익금은 어려운 환경에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갤러리 자체는 소외된 이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보람은 더 이상 자신의 그림이 평범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예술은 이제 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미래와 보람은 센터 옥상에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이전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구한 생명들의 희망처럼 반짝이는 듯했다. 언니,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어. 보람이 웃으며 미래에게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지도 못했지. 난 늘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궁금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았고 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맞아. 우리는 비밀을 통해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어. 보람이 미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야. 우리의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져.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 그들의 여정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새로운 평온이 그들의 마음을 감쌌다. 그것은 이전의 무지한 평온과는 달랐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제2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 박사 기념 희귀질환 연구센터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미래 마이레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센터의 수석 연구원이자 희귀 유전 질환 치료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연구실은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은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생명을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척수성 근위 축증을 앓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빛나는 에너지를 주입하여 아이의 비틀린 유전자를 바로잡았다. 아이는 몇 주 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적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미래는 이제 한 사람의 의사를 넘어 인류의 질병을 극복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매주 센터의 강의실에서 젊은 의학도들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와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르쳤다. 그녀의 눈빛은 지식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보람보람, 별과 물방울 아트 갤러리. 또한 단순한 미술관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공간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다루는 능력을 활용하여 공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황금빛과 푸른빛은 갤러리 안의 그림들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한때 방황하던 청소년이 보람의 지도를 받아 자신의 내면의 빛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보람은 자신의 예술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화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을 통해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빛의 예술가가 되었다. 두 자매는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달 한 번씩 자신들이 어릴 적 미래를 찾았던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들은 보육원에 꾸준히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미래는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보람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꿈을 심어주었다. 한 아이가 자신의 그림을 보람에게 건네며 저도 언니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말했을 때 보람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강인함으로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미래와 보람은 김 박사 기념 센터 옥상에서 열린 작은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센터 설립 5주년을 맞아 새로운 희귀질환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시상식에 참여한 것이다. 그들의 옆에는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김 박사가 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센터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두 자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 박사는 마이크를 잡고 미래와 보람을 향해 말했다. 이 두 분은 단순히 뛰어난 과학자이자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힘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미래와 보람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물, 그리고 하늘을 수놓은 구름들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언니, 기억나 우리가 처음 DNA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람이 웃으며 말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그녀는 자신의 귀 뒤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흉터는 이제 그녀의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식이 되어 있었다. 보람은 자신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목걸이를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다. 목걸이는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이 목걸이도, 언니의 흉터도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우리의 힘이자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지. 그 순간 멀리서 결혼 행진곡이 들려왔다. 센터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보람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미래의 팔을 툭 쳤다. 언니, 우리 언제쯤 저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 미래는 살짝 당황하며 웃었다. 글쎄,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아직 젊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의지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마지막 이미지 햇살이 기울어지며 옥상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래와 보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의 등 뒤로 붉게 물든 노을이 퍼져나가고 도시는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별 모양 흉터와 물방울 목걸이는 마지막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다. 그것은 마치 과학과 예술이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세상을 밝히는 상징처럼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두 번째 봄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했던 쌍둥이 자매가 DNA 검사 하나로 운명을 바꾸고 자신들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며 세상의 영웅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래와 보람이가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미래와 보람이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숨겨진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햇살이 투명한 유리창을 넘어 고요히 흐르는 시간 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좁은 원룸에서 미래, 마이램은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찌개를 끓이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익숙한 자취 음식의 냄새와 똑딱거리는 벽시계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식탁에 홀로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어슴푸레한 그림자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고요함은 그녀의 오래된 친구이자 가끔은 견딜 수 없는 무게였다. 미래의 쌍둥이 동생 보람은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또 다른 원룸에서 이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방은 온통 물감과 붓, 그리고 미완성된 캔버스로 뒤덮여 있었다. 오래된 그림 도구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섞여 흐르는 음악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보람은 붓을 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물감으로 뒤섞인 팔레트처럼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별처럼 아련했다. 언니인 미래와 똑같은 생김새였지만 보람의 영혼은 자유로운 색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언제나 높았다.